자, 단백질. 자, 첫 번째, 단백질의 단위체 나오죠?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자,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의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우리가 R이라고 보통 사용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COOH, 그 다음에 여기에는 NH2 이렇게 붙어 있거든. 자, 그런데 자, 요 COH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아미노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 R은 뭘 결정하느냐면 20종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20종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저 기본 골격에다가 R이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20종류의 이 아미노산이 결정이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거기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자, C를 중심으로 자,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 다음에 수소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젖사슬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젖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종류가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야.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간단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자 결합할 때 자 간단한 요걸 빼고 그냥 물 분자가 한 개가 빠져나가며 이루어지는 결합,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두 개 아미노산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R이 있고 여기에 COOH가 있었고 여기에 NHH 이렇게 붙어 있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미노산에서는 C에
자, 요렇게 NH 아미노기가 옆에 있어요. 자, 요걸 R1이라고 요걸 R2라 할 때 요게 자,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요 놈이 물로 이렇게 빠져나가. 자, H2O가 되면서 빠져나가면 이 결합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R1 CH에 여기에 CO에 N이 달라붙지. 자, 이렇게 변해요. 자, 그랬을 때 요 결합이야, 여기.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두 개 아미노산에 의해서 하나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아미노산에 의해 한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아미노산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아미노산 4가 있다고 보자. 자, 여기에서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생길까? 석찬아, 몇 개 생기겠어? 4개, 어? 2개, 몇 개?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하나씩 생기잖아. 그럼 몇 개 생겨? 몇 개 생긴다고요? 2번, 자, 잘 봐. 자, 요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이잖아. 아미노산 1과 2의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그럼 몇 개 생겨요? 3개, 3개 생겨요. 그리고 네, 물은 몇 개 만들어져? 펩타이드 결합이 3개가 만들어지면 물도 3개가 네, 빠져나오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물이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N개의 아미노산에 의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생겨요? N-1개, 그렇지. 결합은 N-1개 생성되고 물은 또 몇 개 생겨요? N-1개, 그렇지. N-1개가 생기죠. N-1개가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구조가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는데,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수많은 아미노산에 의해 자, 얘네들이 긴 사슬 모양의 결합을 형성할 때 형성하여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져요.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었다 그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자, 이 폴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에서 many라는 말과 같은 거야. 많다, 많이라는 말과 같아. 알겠니? 펩타이드가 많은 결합,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자,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자, 구부러져요. 구부러지고 겹쳐지고 겹쳐져. 자, 독특한 3차원 구조를 만들거든.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어진 것이 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을 해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거야. 자, 독특한 3차원 입체 구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단백질의 기능은 무엇 때문이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독특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또 나온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 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자, 입체 구조가 달라지며 자, 단백질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맞니? 네,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며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도 있지.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단백질 종류에 제일 먼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이거 많이 들어봤지? 네, 이거는 뭐를 형성하죠? 적혈구, 적혈구잖아.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라는 거 들어봤어? 네,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자, 케라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케라틴. 자, 공작의 깃털이라든지 양의 뿔 이런 걸 만드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또는 미오글로빈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이오글로빈은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실크 단백질, 거미줄 만드는 실크 단백질. 이건 거미줄. 이런 거를 만드는 종류들이 바로 이처럼 아주 다양해. 자, 아미노산은 같더라도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고 기능이 서로 달라지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됐어요? 네, 그래. 그 밑에 이제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막 휘어진 그림들이 막 나오지. 자,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네, 이게 바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겠지? 자,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봐. 이제 핵산이 나와요. 자, 우리 핵산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 자, 그러면 핵산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핵산. 자, 우리 세포에 핵이 들어가 있어. 그 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해주는 핵산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핵산이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및 유전 정보의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야. 자, 요것을 우리는 핵산이라 하는데 이 핵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게 DNA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NA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요 DNA와 RNA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DNA와 RNA를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헥산의 단위체. 자, 헥산의 단위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의 단위체야.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지만, 그러면 헥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헥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도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있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있겠지. 그 두 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첫 번째, 인산. 자, 인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요거는 화학식으로는 H3PO4 이렇게 돼 있는 게 인산이에요. 그래서 P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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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에 H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인산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이 있어요. 당.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당은 얘는 디옥실리보스라고 불러요. 또는 리보오스라고도 읽는데 디옥시가 무슨 뜻이냐면 탈산소라는 말이야. 탈이 뭐야? 탈퇴,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 즉 산소 한 개가 제거된 것, 이것을 디옥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오탄당이야. 오탄당. 자, 오탄당은 탄소가 5개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오각형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그랬을 때 여기에 H, 여기에 H, HOH. 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자, 5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왜 탈산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비교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DNA의 염기는 종류가 4종류가 있어. 자, 염기의 종류는 4종류인데, 자, 4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A, T, G, C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데닌,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 4가지가 바로 DNA의 염기 4종류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염기는 있지 상보적 결합을 해요. 자, 상보적 결합을 한다.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지. 자,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A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는 것을, 이것을 상호적 결합이라고 불러. 자, 즉 아데닌 옆쪽에는 타이민이 있고 구아닌 옆쪽에서는 사이토신이 있어. 또는 타이민 옆에는 아데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염기와 염기 간의 상호적 결합은, 요 결합은 염기 간의 상호적 결합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밑에 가면 다시 자세히 나올 거야. 이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그러면 왼쪽은 지울 거예요. 자, 두 번째.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첫 번째 인산은 똑같아. 두 번째 당은, 자, DNA를 이루는 당은 디옥실리보스라 그랬어. 그치? 오탄당인데 디옥실리보스인데 RNA를 이루는 거는 리보스예요. 자, 리보스는 역시 오탄당이에요. 자, 구조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오각형. 자, 여기에 OH, 여기에 OH. 자, DNA를 구성하는 오탄당은 요 수소에는 O가 없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O가 있죠. 자, 네, 요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 탈산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네 종류예요. 근데 선생님이 표현할 때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옆에 T, G 옆에 C 이렇게 구성을 써놨는데 여기에서는 A, U, 그 다음에 GC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역시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가 돼 있어. 그리고 얘네는 있지, 염기 간의 결합이 없어요. 얘네는 단일 가닥을 이루거든. 그래서 DNA의 염기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라고 할 때 차이점이 여기는 단일 가닥을 이뤄요. 자, 요게 DNA와 RNA를 구성하는 골격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이야. 알겠지? 자, 요건 이대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핵산의 형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보자. 자, 핵산의 형성.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 당과 공유결합을 이루어요. 여기서는 공유결합이야. 우리 앞에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배웠지? 자, 공유결합을 이루며 자, 이 결합이 반복돼요. 자,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핵산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핵산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란 얘기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핵산이 만들어져. 그러면 골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골격에 여기에 인산이 있어. 인산에 당이 연결돼 있는데 이 당에 염기가 결합돼 있어요. 근데 이 당에는 또 다른 인산이 결합해 있고 여기에 또 당이 결합하고 이게 염기가 결합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여기에 인산이 결합하고 또 당이 결합하고 염기가 결합하고 자 이런 형태로 쭉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게 바로 핵산인데 자 이게 요 단일 결합만으로 돼 있으면은 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RNA가 되는데 그 옆에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인산 그 다음에 또 인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있고 또 인산에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된 게 이게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으면은 요게 DN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사슬이 하나로만 쭉 이어져 있으면은 RNA. 그 옆에 또 하나의 사슬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으면은 DNA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핵산의 종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또 반복되니까 여기에서 살펴봐야 돼. 자, 그러면 핵산의 종류로 들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핵산의 종류. 자,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DNA와 RNA가 있다. 자, 그러면 DNA와 RNA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DNA.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 있는 이중 나성 구조다라고 나와 있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 있는 이중 나성 구조. 자, 이게 DNA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은 아까 설명했잖아. 디옥실리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자, DNA의 염기는 DNA 염기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워. AT GC 이렇게 외우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 ATGC. 자, 그런데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렀지. 자, A는 무조건 T하고만, G는 C하고만 결합하는데, 자, A하고 T가 결합할 때,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소 결합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여기는 수소 결합이 세 곳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T, G하고 C하고만 결합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 자, 이게 DNA의 염기의 종류예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 DNA의 역할은 유전 정보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 그림을 어디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냐면 거기에 82쪽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네, 82쪽에 자, 이중 꼬여있는 나선 구조가 그려져 있지. 네, 자,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봐. 이렇게 꼬여있는 구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인산, 당, 염기 여기에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옆쪽에도 염기, 당, 인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염기끼리. 자, 그랬을 때 요 염기 간에는 요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요 염기와 요 염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염기 간의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결합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거나 여기에 점선이 이렇게 세 군데로 찍혀 있는 게 있어. 자, 그 그림 가운데 보세요. 점선이 나와 있니? 네, 이 결합이 요것이 수소 결합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거기 위에 봐봐. 자, 선생님 그림에서도 염기와 염기 간에 두 군데에서 점선으로 연결한 거는 아데닌과 타이민이야. 한쪽이 A면 한쪽은 무조건 T란 말이야. 그치? 근데 G하고 C에서는 거기에 점선이 세 개로 연결돼 있죠. 네, 그래, 그래서 한쪽이 G면은 무조건 한쪽은 C가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 이게 DNA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잘 봐. 결합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아데닌의 수 곱하기 사이토신의 수 분의 타이민의 수 곱하기 구아닌의 수 하면은 이건 얼마가 될까? 우리 DNA에서 저 수와 곱하기 하면 얼마? 자, 요거는 무조건 1이 나와 있죠.
왜 일이 되는지 봐봐. 사이토신이 100개라고 하면은 구안인도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100개. 100개가 나와야 이 둘 간에 서로 마주 볼 수 있잖아. 네. 소개라면 통해서. 그리고 타이민의 수가 뭐 50개면은 아데닌의 수도 무조건 50개가 나와야 되겠지. 네. 이게 상호적 결합 때문에 이 수가 같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DNA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면 이제 RNA에 대해서는 두 번째, RNA 첫 번째, 얘는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 이렇게 나 있어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당은 리보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NA를 이루는 염기는 얘네는 상호적 결합을 단일 가닥 구조기 때문에 상호적 결합을 안 해. 자, 그랬을 때 얘는 A, U, G, C 네 가지로 구성돼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실. 그 다음에 이 RNA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줘. 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핵산이에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 자, 이게 DNA와 RNA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됐니? 네. 네, 이렇게 해서 DNA, RNA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의 저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우게 될 부분이거든. 유전 정보의 저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DNA의 유전 정보 저장. 자, 다섯 번째가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염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A, G, C, T를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D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다르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 DNA 염기 서열이 달라져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즉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저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 종류가 같아도 배열된 순서에 따라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염기가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배열을 시켜볼 거예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자, 여기에 A, T, T, G, C, C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자, 여기에 지금 자, 여기에 T, A, T, C, G,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위에 염기 서열은 자, 세 개의 서열을 따질 건데 ATT와 자, GCC. 근데 여기도 TAT와 CGC. 자, 근데 염기 종류는 똑같지? 세 개를 이루는. 근데 네, 염기 서열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자, 뒤쪽에서는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를 배울 때 이제 우리 DNA에 어떻게 염기의 순서에 의해서 서열이 저장되고 그리고 정보가 저장되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를 또 배우게 돼.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아요. 성지도 괜찮아?